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각을 파는 남자 백건필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요, 책 쓰기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기자분들이 글을 다루시다 보니까 책 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든, 세컨잡을 위해서든,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든 책 쓰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신문 기사에서의 편집과 책 쓰기에서의 편집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제가 오늘 그동안 책 쓰기를 해오면서 또 책 지도해 오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로직을 7단계로 구분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책만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돈도 벌고 또 독자를 모으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저는 백건필이고요. 네, 지금 이제 주식회사 백건필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제가 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8년 동안 이제 국어 교사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작가, 강사, 온라인 비즈니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 개인 저서로 5권의 책을 집필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북 코칭을 통해서 15권 정도 책을 출간을 시켰습니다. 현직 트로트 가수이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현우비 검색하시면은요, 뭐 꼴값이야, 뭐 아이고배야 이런 노래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해본 일 중에 그래도 가장 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재미있었던 일은 아무래도 글쓰기, 책 쓰기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책을 쓴다는 것은 요 세포 분열과 똑같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세포, 수정란이 막 분열해가지고 막 성장해가지고 서로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생명체에 대해서 나오죠. 제가 보기에는 한 편의 글이 탄생하는 과정도 그리고 한 권의 책이 탄생하는 과정도 이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줄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글쓰기 공식 또는 맞는 책쓰기 공식 셀. 자, 이 의미가 뭔지는 이 강의가 끝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근에 저희 메이저 출판사 계약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현재 이제 약 900명 정도 되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 1회 이제 번개 특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줌을 활용해서 120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회 한 100분에서 150분 정도가 등록을 하십니다.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하시죠. 보통 한 번 강의를 하면 이 정도 좀 많은 분들이 좀 등록을 하십니다. 굉장히 버벅거리죠. 약이 많아가지고. 이제 한 160분 정도가 등록하셨네요. 요게 제 이제 주 수익 모델이고요. 문제는 이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강의 중에 7월 달에 강의였는데 자, 맞는 글쓰기 공식 셀이라는 강의를 이 번개특강에서 했던 것이죠. 자, 근데 때마침 모 출판사 대표님이 그거를 강의를 수강생으로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1인 뭐 출판사나 어떤 중소출판사가 아니라 한 1700종 정도 가까운 책을 출판을 하시고 3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다수 보유하고 있는 극 메이저 출판사 대표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다음날 바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의를 잘 들었다. 책을 내면 내가 팔 수 있을 것 같다. 책을 내자. 그래가지고 바로 그 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출간 계약을. 그리고 사실 이제 9월 30일까지 초고 제출을 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짱비껴서 글만 쓰잖아요. 글이 안 나와요. 저는 이제 글쓰기 습관 단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 글쓰기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칼럼 형식으로 제가 집필하고 있는 책을 한 꼭씩 이제 올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보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초고를 집필하고 있고요. 또 구독자를 제가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쓰시는 다양한 글쓰기 예문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책을 쓰면서 지속적으로 팬을 확보하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고 어떤 피드백을 받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책 쓰기가 많이 다르죠. 많은 분들이 책 쓴다 그러면 이제 짐 싸가지고 어디에요? 호텔에 가거나 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별바봉을 쓰고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품을 가지고 나와서 내놓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 과정을 오픈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책을 쓰기 전에 이제 독자부터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독자를 모은 상태에서 책을 써 나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책을 쓰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인생 수익 같은 어떤 제2의 부수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아니다, 나는 나를 개발시킬 거야, 이런
자기가 욕구 때문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어떤 것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책 쓰기란 지식의 전파를 통한 뭔가 퍼스널 브랜딩이다, 인쇄 수입이다, 자기 개발이다 등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면은 지식의 전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파를 하려면은 그 시그널을 수신할 안테나 독자가 있어야겠죠.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책을 쓴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저 산 꼭대기에 피어있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꽃.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아무도 안 봐주는데, 그죠? 차라리 길가에 피어있는 노루장화가 낫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봐주니까. 자, 그리고 출판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판사도 이미 독자를 확보한 작가를 선호해요. 가장 선호하는 게 누구냐? 유튜버. 자존심 상하죠. 우리 밥 먹고 글만 썼는데 글 한 번도 안 써서 유튜버를 섭외해요. 왜? 글을 만들어내면 돼. 뚝딱뚝딱. 편집해주고 막. 구독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독자가. 예전 같으면 블로거, 파워 블로거들을 많이 출간시켜줬거든요. 한물 같죠. 요새는 유튜버. 자신만의 어떤 팬층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요, 팔로워가 없으면 팔리지가 않아요. 음악계랑 그 출판계 똑같습니다. 보면은, 음악 기획을 할 때도 싹수가 보이는 스타성이 있는, 또 이미 팬을 갖추고 있는 가수를 계획을 하지, 생판 모르는 원석을 발굴 안 되니까요. 손해나니까.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요, 이거 판매를 냈을 때, 사줄 사람이 우리 가족 말고 없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출판사 대표에도 계약 안 해줍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또 그 팔로워가 없으면 나쁜 점이 있어요. 그 중간 피드백 못 받아요. 팔로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가 아는 분 중에 15년째 책 쓰는 분이 계세요. 15년째. 이게 왜 그렇겠어요? 피드백이 없이 혼자 골방에서 고소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보죠.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보세요. 절대 안 보죠. 자존심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20년 갈 겁니다. 자, 열광적인, 그리고 많은 팬은 가장 확실한 출간 기획서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출간 책 쓰기 책 있잖아요. 책만 쓰면 성공한다. 보면 뭐라고 하죠? 출간돼서 잘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채택해서 계약하다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팬 수야말로, 팬의 퀄리티야말로 가장 확실한 출간 기획서예요. 이건 그냥 종이장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책을 내면 사줄 사람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께 약간 촉박하지만 이런 거 말씀드릴 거예요. 기존 책 쓰기 교육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형 책 쓰기 7단계. 자, 목차를 기획과 집필하는 방법, 가장 현실적인 책 쓰기 비법, 그리고 소책자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들. 많죠? 강의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책을 집필하는 방법, 책 출간 이후에 첫 달 안에 첨부 판매하는 방법들 알려드릴 겁니다. 기존 책 쓰기 교육, 문제가 많죠?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 비싸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막 기본 500만 원, 1000만 원 했습니다. 굉장히 비쌌습니다. 비싸고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강세 전문성에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내공을 쌓아오고 작가 생활을 하다가 강의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책 쓰기 강의 몇 개 들어보고 막 금방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제가 본 저분이 코칭 받으셔야 되는데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약간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약간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책만 쓰면 다 베스트가 되고 무슨 엉망진창자가 된다.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습형이 아니라 강의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좀 비용을 받고 6주, 7주, 8주 강의를 합니다. 이건 좋아요. 그러면은 이론 강의를 하죠. 막상 집필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언제 필요해요? 내가 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난 다 알려줬으니까 알아서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책쓰기 강의를 듣고 출가에 간 사례가 많지가 않은 겁니다. 필요할 때 없거든요. 글만 쓰다 보니까 집필 경영 중에 정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책을 쓰면 딴 게 다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초에는 100일만 쓰셨는데 이 100일이 200일 되고 300일 되면은 책 못 내는 거죠. 그리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독자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정도 단점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단점은 이거예요. 그래, 어찌저찌 해가지고 정말 그 불굴의 의지로 책을 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절망하십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 책이 나왔어요. 정말 우여곡절에서 나왔는데 이것만 내면 이제 방송 불려 나가서 강의하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안 돼요. 자, 그런 문제점 해결해 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형, 조립형 책 쓰기 7단계예요. 우선 첫 번째 하는 거 이겁니다. 한 권책을 통째로 쓰시면 안 됩니다. 12개 챕터로 분리하세요. 자, 서너 개가 아니에요. 10개, 12개로 잘게 쪼개는 거예요. 챕터를. 자, 그 다음에 12권의 소책자를 한 권씩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책을 한 권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12개로 쪼개요. 그래서 작은 책 12권을 만드는 거예요. 자, 다음. 이 한 권 한 권이 완성되면은 이게 보통 한 권당 A4로 한 10장 내외가 되거든요. 10장 내외. 그리고 이제 A5로 바꾸면은 20장 내외가 되죠. 그걸 이제 온라인에 뿌리면서 나의 커뮤니티, 단톡방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있잖아요. 책자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강의하는 바탕으로 책을 써요. 소책자든 책이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강의하는 바탕으로 살을 붙여넣어서 원고를 만드는 것이지 하얀 종이 띄워놓고 커서 깜빡인 상태에 쓰면은 글이 안 나온다니까요. 자, 또 중요한 겁니다. 그냥 글만 쓰면 지쳐요. 유료 강의. 자, 10,000원도 괜찮고 20,000원도 괜찮아요. 유료 강의 진행하면서 PDF 계속 받아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강의안을 전면 받으면 나갑니다. 자, 이렇게 강의안을 바탕으로 이 소책자를 만들고요. 이게 12권이 완성되잖아요. 그럼 다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한 권 완성하면은 또 뿌려. 사람들 모아요. 두 번째 나왔어요. 또 뿌려. 사람들 모아요. 12권이 되면은 최소한 내 톡방에 300명, 500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로. 그 상태에서 합치면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한 권의 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동안 돈도 벌었잖아요. 책도 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치는 거예요. 단톡방 사람들에게. 첫 달에 그래서 무조건 첨부를 파셔야 됩니다. 왜 첨부냐면 이 첨부가 첫 달에 나가지면은 이제 출판사나 서점에서 밀어줘요. 이게 되는 책이구나. 근데 50분 나가잖아요. 그냥 묻혀요. 그냥 저 지하로 박힙니다, 그냥. 자, 요게 전체 7단계 프로세스입니다.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1단계입니다. 한 권의 책을 12개 챕터로 분할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기술이 있죠. 어떻게 하냐? 기존 책은요, 4장에서 5장 챕터 구성이죠. 쓰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하나의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그게 아니라 10에서 12장. 자, 10개에서 12개 챕터로 더 세분화하는 전략을 택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책 한 권이요, 240페이지잖아요. A4로 환산을 하면 A4 120페이지 내외가 나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120페이지짜리 A4로 책을 12개로 분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챕터가 A4 10장이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쓸만해지는 거예요. 맘먹으면 오늘 술 안 마시면 오늘 쓸 수 있는 거죠. 집에서. 그죠? 자, 이 12개 챕터는요, 너무 서로 너무 연결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봐도 되는 책 있잖아요. 병렬형으로. 전체를 이루는 어떤 부분집합 같은 그런 책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책의 주제는요, 기본적 글쓰기 방식인데, 흔히 이제 MEC라고 하잖아요. 중복 없이, 누락 없이. 그러니까 두 번째 챕터랑 6번째가 겹치면 안 되겠죠. 다 분할이 되면서 중요하게 또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구성을 하죠. 이 목차 짜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자꾸 이제 다듬거든요. 자, 그래서 구성 이렇게 합니다. 총 12개 중에서 이제 서론에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냐, 이 Y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요. 결론 파트에 이제 성공 사례, 이거 잘된 케이스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1장 또는 프롤로그랑 막장 또는 에필로그로 다른 책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고 있는 서론 결론을 양사이드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냥 한 장도 괜찮고 그냥 속죄 한 권도 괜찮습니다. 몰아붙이고요. 가운데 있는 10개 챕터는 모듈이 다 하우투로 채워넣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이래야지 영양가 있는 책이 되는 겁니다. 시중 책들 보세요. 특히 뭐 자기계발서 내용 없다니까요. 자, 예를 들면 제가 1인 창업, 1인 지식 창업에 대한 책을 쓰겠다. 그러면은 뭐 1인 지식 창업해가 좀 벤치 샀다 이런 얘기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모든 챕터를. 개론 챕터. 솔직히 잘 나오겠죠? 독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각을 정리할까? 어떻게 검색할까? 어떻게 창의력을 생각하지? 어떻게 노력을 생각하지? 어떻게 글 쓰고 책 쓰고 말하지? 어떻게 사람 모아서 설득해가지고 팔지? 요거를 각각 챕터 12개를 10장씩만 쓸 거예요. 넘치게도 안 쓸 거야. 어차피 넘치게 써도요, 못 알아들어요. 적게도 안 쓸 거예요. 이보다 적으면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적당합니다. 쭉 했다면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죠? 자, 12권 소책자를 이제 한 권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씩 써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냐? 통째로 쓰는 게 아니에요. 통째로. 예, 작은 책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통째로 쓰는 거는 너무 초인적인 작업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자, 또 여러분 보통 이제 1, 2, 3, 4, 5, 6, 7, 8, 9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가장 쓰고 싶은 거, 가장 쓸거리에 맞는 거, 자신 있는 거, 그것부터 쓰세요. 자, 챕터 1이 아니라 챕터 7도 괜찮습니다. 그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0 to 1 일단 스타트를 끊어두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권의 소책자는요, A4로 10페이지 내외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페이지 중에서 처음 한 장은 뭐겠어요? 그 소책자의 또 소론 역할이 있는 거죠. 전체 개요. 이 소책자가 뭘 알려줄 건지. 제일 마지막 10번째 장은 뭐겠어요? 10번째 페이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뭐 다뤘는지 요약하겠죠?
그럼 우리는 뭐만 쓰면 돼요? 가운데 8개만 쓰면 8개.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 또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은. 8개. 이 8개가 우리 청킹이라고 하죠. 7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좋고 아주 부담 없이 인식할 수 있는 단위가 이게 7개, 8개거든요. 딱 맞아요. 그 만다라트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만다라트라는 방식으로 생각 전개해 나가시면은 이 8개를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9개로 나눈 다음에 가운데 주제어 쓰고, 근데 어때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이것을 이루는 부분 집합들을 쓰는 거죠, 쓸거리들을. 그럼 어떻게 돼요? 주제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8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책자의 주제문을 가운데 적고 여기서 내가 뭘 가르쳐야 되지? 8개 적으면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확장시키죠. 여기에 대해서 또 8개, 여기에 대해서 또 8개. 단락이 단락. 8개 단락이면은 글 한 편 나옵니다. A4 한 장. 충분히 나와요.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 나갑니다. 자, 이 8개의 소주제는 각각 이제 A4 한 장 정도 분량이 적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로 환산하면 약 1480장 정도 나와요. 1500장 정도 나오는데, 이게 쓰기가 좋아요. 읽기도 쉽고. 자, 그래서 이 책에도 목차가 필요하듯이 소책제도 목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목차가 아까 말씀드린 그 8개입니다. 만다라트에서. 자, 목차별로 한 꼭지째 완성하고요. 이 블로그 또는 뭐 브런치 이런 데 올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독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어찌어찌 만들었죠, 책자를. 자, 이제 온라인에 뿌리고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사람들을.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커뮤니티가 지금 대세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폰에 있죠. 단톡방이에요. 자, 어디에 모아야 될까요? 어디에? 카페는 이미 좀 올드한 커뮤니티고요. 점점 사실 방문은 점점 많아져. 트래픽 줄고 있어요. 그리고 좀 복잡해. 들어가서 댓글 남기고 댓글 내기도 좀 복잡하고요. 이래요. 단톡방은 너무 즉각적이에요. 단톡방 단톡방으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딴 데 뿌려 소용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소책자 만들어서 그 타깃에 모였을 만한 다른 단톡방 있죠. 거기다가 소책자 뿌리는 거예요. 소책자 안에 내 단톡방 주소가 있거나 또는 내 단톡방 주소를 알려주면서 이 소책자 받으면 일로 오세요 라고 해서 불러 모으는 거죠. 일종의 미끼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입해 주세요. 아무도 가입 안 합니다. 뭔가 좋은 유익을 제공하면은 가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단톡방 만들고요. 한 270명 정도? 300명 정도 키우는데 이틀 걸렸어요. 이틀 반 정도. 이게 뭐냐? 제가 만들어둔 책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 없어 봐요? 안 들어옵니다. 다 나가요. 그리고 자, 책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좋은 걸 주니까요. 자, 여러분 다 먼저 편집 기자분들 여기 달인이시잖아요. 제목.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보게 만들 거냐. 사실 소책자나 기사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자, 이걸 클릭하기 전까지는 이 내용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목이 끌려야 클릭한다는 거죠. 그 제목은 사실 절반 이상이에요. 책자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제목에서 구체적인 유익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돈을 아낄 수 있거나 벌 수 있거나 여러분의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거나 여러분의 시간을 아낄 수 있거나 이런 게 제목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야 선택하지 너무 애들려서 돌려 말하면 효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표지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만든 책이지만 그 디자인 표지가 좀 때깔나야 사람들이 클릭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포토샵 같은 거 갈 필요는 없어요. 요새 너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캔바라든지 망고보드라든지 미래 캠퍼스 이런 식으로 이미 프리셋이 있는 툴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진 바꾸고 글자 바꾸면은 시중 출간책만큼 아니겠지만 웬만큼 봐주면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표정이 좀 멋있어요.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한 초반 시드 100분 정도가 모이면 이제 본격적인 수익화가 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톡방을 만들면은요, 이게 인원이 이렇게 느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늘 것 같잖아요. 이렇게 안 늘고요, 이렇게 늘어요. 이렇게 늘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뭔가 책자를 뿌리거나 유익을 제공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1명, 102명 이게 아니라 101명, 어느 날 보면 130명, 어느 날 170명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소책자는 강의 안에 한번 연동시켜 볼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책자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강의안을 바탕으로 이제 살을 붙여서 만든다. 지금 이게 뼈대예요, 뼈대. 저 이걸로 또 책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제가 진행하는 60분짜리 강의안이 소책자 한 권 정도 해당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이 슬라이드 한 장을 막 살 붙이고 내가 떠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살을 붙여서 채워 나가면은 이게 대략 A4 한 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A4 한 장을 숨도 안 쉬고 쭉 읽잖아요.
시간이 약 3분 정도 걸려요. 3분 정도. 약간 말이 빠르고 30초, 3분 정도. 제가 이 슬라이드를 진행할 때 어때요? 한 슬라이드당 3분, 4분 정도의 지금 주파를 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그대로 받아 적으면 A4 한 장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환산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60분짜리 강의면은 이 슬라이드 한 20장이면 되겠구만. 이런 식의 계산이 막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이 강의의 메인 슬라이드. 자, 지금 이런 게 메인 슬라이드잖아요. 이게 네 번째 메인 슬라이드죠, 지금. 아니다, 앞에. 출간에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대충 5번째, 6번째 메인 슬라이드 될 거예요. 요 생선의 가운데 토막을 저는 10개 슬라이드 구성한다는 거예요. 왜? A4로 다 바꾸면 뭐예요? 이게 소책자가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이게 소책자의 그 10페이지에 각 1대1로 대응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소책자 슬라이드 이 한 장은 소책자 한쪽에 대응이 되고요. 저는 이미지 쓰지 않아요. 필요하면 그냥 링크를 걸어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텍스트 위주로 합니다. 이래야지 2번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형식도 통일되어 있어요. 이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 한 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블라블라블라 설명하는 게 딱딱딱딱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형식적인 제약이 있어야 돼요. 이거 다른 말로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죠. 템플릿. 그러니까 이번 거는 뭘로 쓸까? 이거 쓰면 이제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틀이 있잖아요. 제목 쓰고 이 제목을 충족시키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7줄만 적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사람이 누구나 이 빈칸이 있으면 채우고 싶은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건 자의 가린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든 써지게 됩니다, 이게. 다 채우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 그래서 슬라이드 제목을 쓰고요. 꼭지, 이제 설명 7줄 있죠. 이 각각의 설명을 다시 한번 소주제문으로 삼아서 각각 한 단락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제가 지금 요 한 줄 읽고 블로그로 설명하잖아요. 이게 확장이에요. 이게 이 하나 단락에 소주제문이 되고 제가 블로그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 그거를 뭐 예시라든지 부연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상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 한 줄이 한 단락으로 이제 확장이 쭉쭉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냐면 제목과 7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한 편의 글, A4 하나의 꼭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기계적이죠. 저는 원래 글쓰기를 소설이나 시부터 시작했거든요. 풍의적인 작업이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기계로 쓰니까 너무 쓰기가 편해지고 읽기도 편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걸로 글 쓰다가 참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모자리면 어떻게든 늘립니다. 5줄밖에 안 나왔어. 어떻게든 2개 채우는 거예요. 자, 9개 나왔어. 2개 잘라서 킵해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침대 있잖아요. 키가 크면 자르고 뭐 늘리면 줄이고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딱 정해진 규격에 맞춰서 템플릿 하셔야 돼요. 마치 비빔밥이 아니라 초밥을 만들듯이.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 따로 책 따로가 아니에요. 강의는 초고. 초고 이전의 초고가 강의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꼭지 목차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한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하나의 개유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돈이 나왔습니다. 네, 유료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2개 있거든요. 첫 번째 중요한 게 유료라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강의는 다듬기입니다. 이름으로써 내 원고의 퀄리티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제3자의 시각을 받아들임으로써. 자, 여러분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코비드. 오프라인 시장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 주변 분들도 강의로 이제 식구들 분양하고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거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해요. 백신이 나와도.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온라인 코스 만들어 놓고 있고요. 여러분 줌 아시죠? 원격 강의 하는 거. 그걸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이게 대박이 되니까요. 오프라인 아무리 먹었자 100명 모으기 힘들어요. 여기 꽉 채워도 아마 50명도 채우기 힘들 겁니다. 온라인은요, 컨텐츠가 좋으면은 100명, 150명이 들어와요. 싸게 받아도 합치면은 꽤 돈이 됩니다. 이쪽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저는 이거 단가도 딱 정해놨어요. 비싸게 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 딱 30분에 10,000원으로 책정합니다. 온라인 강의일 경우에. 그러니까 1시간에 20,000원. 그러니까 오프라인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좀 저렴한 가격이죠. 1시간 20,000원짜리 강의면은. 그런데 지역적인 제한이 없잖아요. 부산 분도 듣고, 제주도 분도 들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종의 박리다매가 가능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소수 정예로 비싸게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소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신세계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진행하고 있지만 이 강의 끝나고 나면은 또 수정할 거리가 있거든요. 이 강의하면서 떠오르는 또 예화가 있고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고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때요? 점점 강의안이
적극적으로 피드백이 반영되면서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나오고요. 제가 해보니까 같은 걸 한 두 번, 세 번 정도 돌리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강연이 완성됩니다.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는 거죠. 그때 책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역발상이 중요한데 많은 분들 한 90% 생각하세요. 내가 짱박해서 책을 쓰고 산에 올라가서 무슨 입사수도 하듯이 책 출간한 다음에 강의를 하자. 그래서 무슨 아침마당도 나가고 사인회도 하자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먼저 강의를 하고 책을 써야 됩니다. 자, 12권의 소책자를 만들고 이제 합본하는 거죠. 이제 이 12권이 필요 없어요. 5권까지 써봐도 도가 터요. 드래곤볼을 모으듯이 소책자를 모으는 거죠. 그러면은 작가가 됐을 때는 자신의 소원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12개 모으면 되죠. 자, 세부적인 목책, 여러분 다 짜는 사람 있죠. 뭐, 제1장, 블라블라. 네, 꼭지 제목, 두 번째 제목. 다 짜잖아요. 또 요거한테 100일 걸려요. 또 바뀌거든요. 자, 그러지 마세요. 세부 꼭지 제목 지금 써도 의미 없어요. 다 바뀝니다. 전체적인 목차 있죠. 이게 뭐야? 12개의 소책자 제목. 요것만 짜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그럼 소책자 쓰면서 나머지는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막 들은 거 있어가지고, 뭐, 목차를 다 완성해 책에 그래가지고, 막, 목차만 짜고 있는 거예요. 막, 세부 목차 다 맨날 바꾸고, 또 드러내고, 소용없어요. 자, 중간 목차 짜고, 바로 들어가서, 세부적은 그때 다듬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왜냐? 어차피 세부 목차는 집필하고 강의하고 피드파도 다 바뀌거든요. 나라가 통째로 그냥 막, 이런데 시간 허비하지 말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12권이 모두 끝날 때쯤이면은, 이미 다듬어진 거예요. 다듬어질 대로. 이게, 수용이 되고. 이것도 생각이 다르죠. 초고를 쫙 쓰고 한 달 묵혀놨다가 또 봐서 막 퇴고하고 이게 아니라 초고 쓰면서 퇴고하고 초고 쓰면서 퇴고하고 초고 쓰면서 퇴고하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마지막에 딱 완성이 되면 합치면 12개의 챕터에 이루어진 단행본 한 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노동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120장 하루에 한 장씩 쓰면 120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서너 달이면 씁니다. 서너 달. 솔직히 집중해서 쓰면. 하루에 한두 장씩 일주일에 한 권씩만 작업하면은 총 3달, 12주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죠. 12주. 그죠? 한 주에 한 권씩. 딱 적당한 집필 기간이고요. 제가 보면은 이제 집필 시작하고 반년 넘어가면 그 책이 안 나올 확률이 80%쯤 됩니다. 무조건 초장의 에너지가 있을 때 끝을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적당한 시간 12주. 12주. 그러니까 이런 포맷이 여기에 딱 일치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가시면은 책을 쓰는 과정에서 강의를 통해 수익화를 할 수가 있고요. 커뮤니티 막 유입시키잖아요. 이미 예비 독자를 확보할 수 있어. 내 책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생각에, 아니, 이미 소책자 다 봤는데 누가 사 그럴 것 같잖아요. 처음 하는 말씀. 미리 본 사람들은 저랑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PDF로 볼 수 있지만 좋은 책 사서 사인받고 싶은 겁니다. 이거 찐 독자죠, 찐 독자. 이런 독자를 미리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써놓고도 퇴고하고 또 1년 걸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미 퇴고가 끝난 원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3요소. 이미 돈도 벌었고요. 독자도 있어요. 이미 퇴고가 끝난 원고야. 출간 계약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아주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마지막 7단계예요. 이벤트로 첫 달에 1000부 팔기. 제가 예전에 그 교직 그만 때려치고 출간한 책이 이거예요. 이 퍼펙트 자소서라는 책이거든요. 요 책이 제가 초판 3000부 찍었거든요. 다 팔렸습니다. 그 1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이벤트 성공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단톡방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수험 카페를 운영했거든요. 입시 카페를. 그러면서 이 책을 사서 인증샷을 블로그에 올리고 리뷰를 써준 사람에게 내가 1대1로 무료 코칭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코치 돈 받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겁나 올려준 거예요. 애들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잘 써준 사람은 내가 1대1로 개인 코칭 다 봐주고요. 리뷰는 올려준 사람 있잖아요. 수익 인증, 그 구매 인증하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카페에 특정한 게시판 있죠. 예를 들면 서울대 연대교대에서 합격 예문 모음집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거기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열어줬어요. 인증을 하면. 그럼 어떻게, 눈에 불 켜고 합니다. 눈에 불 켜고. 그래가지고, 초판에 막 1000부, 2000부 나가고 그래가지고, 알라딘 수험서부 3위, AS 3위까지 올라갔어요. 책이 엄청 허접해요. 디자인 보여드릴게요. 이게 발로 만들었거든요. 책도 이제 엄청 허접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예. 근데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은 팔리더라는 거예요.
뭐 걔들이 뭐 이 책 내용 보고 샀겠어요? 코칭 받으러 산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출간 시장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3분의 1 통만 왔다 그래요. 그 출판 대표님 막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름 되면 알만한 출판사도 안 찍어요. 2,000부 찍어, 2,000부. 1위 출판사 말할 것도 없어. 만화에 1,000부. 500부 찍고 막 이래, 진짜. 이게 안 팔리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1,000부가 팔린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부담이 덜어졌어. 옛날에는 10,000부 팔아야 됐는데 1,000부 팔아도 티가 나, 이제. 자, 첫 주에 2, 300부만 팔아도 주간 베스트에 올라가요. 1, 2, 3등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도 안 사니까, 사람들이. 첫 달에 1,000부만 팔면은 이 베스트에 사람 서점도 보고 이 책이 팔리네? 한 주에 2, 300부가 나가네? 그러면은 띄워줘요. 밀어줍니다. 홍보를 해주고. 그럼으로써 선순환 궤도에 진입하는 거죠. 더 많이 알려주니까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사니까 더 많이 알려주고, 이런 궤도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책을 팔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아까 소식자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이 책을 사면 어떤 이익을 줄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아까 정해진 사람만 볼 수 있는 예문 게시판 열어줬듯이, 1대1 코칭을 해줬듯이, 초점이 이겁니다.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뭐 리뷰를 남기면 뭐 무료 코칭 해주겠다. 또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그 최종 출간본이 있고, 그 출간되기 전에 작가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뭔가 드러내거나 하기 전에 뭐 더 두꺼워, 그래 책이. 이 완전판 PDF본을 주겠다. 매력적이죠, 이런 거. 출간의 책을 사면은 편집도 날아가기 전에 더 풍부한 사회 같은 걸 주겠다. 괜찮은 겁니다, 이런 거. 또는 구매 인증을 하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줌특강을 하는데 원래 그 2만 원 내고 참가해야 되는 건데 무료로 오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책은 15,000원인데 그래도 5,000원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응모를 하실 겁니다. 또는 뭐 주변에 뭐 추천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벤트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저는 너무 쉬웠어요. 우선 어떻게 보면은 출판이 줄었기 때문에 그 잔이 줄면은 한 방울만 이렇게 던져도 잔이 넘치잖아요. 근데 그릇이 크면 막 가득 부어야 돼요. 오히려 불안이기 때문에 조금만 팔아도 티가 나거든요. 1,000부만 팔 줄 알면은 어떤 일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책을 내면 책을 사준다는 거는 굉장히 열성 팬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안 사주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책 내보세요. 친구도 안 사줘요. 내 책 사준 사람은 굉장한 팬입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1,000명 있으면은 작가뿐만 아니라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골이니까. 자, 작가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듣보다 작가가 있어요. 듣보다 작가. 그리고 초판을 판매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죠. 자, 많은 분들이 이것만 노리잖아요. 자, 이거는 솔직히 하늘이 내려주는 측면도 있고 광고를 집행하는 측면도 커요. 자, 최소한 우리는 요건 되지 말고 초판을 판매한 작가가 되자는 거죠. 초판은. 왜? 그러면 이제 초판을 넘어서 재판, 3판, 4판 들어가면은 언젠가 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한 권의 책을 12개 챕터로 구분을 한다. 그 다음에 12권 소책을 한 권씩 만들어 나간다.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완성된 책자를 온라인에 뿌리고 내 독방의 사람들을 모은다. 그리고 책자를 쓰기 전에 항상 먼저 이런 강의안을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초초고였다. 자, 유료 강의 진행해서 돈 벌면서 피드백 받고 강의안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 그걸 바탕으로 소책자 만들고 12개 다 되면은 합쳐서 책 한 권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이벤트 열고 첫 때는 무조건 1,000권을 팔아라 라는 겁니다. 자,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만능 책 쓰기 공식 셀이 있더라. 말씀드렸잖아요. 세포 분열과 똑같다. 이 셀이요. 세포라는 의미의 셀도 되지만 이런 의미도 돼요. C가 뭐냐면 촉. 쪼개는 거예요. 촉. 하나의 큰 책을 12개 챕터로 촉 자르는 거죠. 분할. 그 다음에 E는 뭐냐? 익스펜드입니다. 각각 쪼갠 거를 확장시켜서 소책자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또는 강의 안에 설명과 사례를 붙여서 글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익스펜드. 다음 L은 뭐냐? 링크 연결하는 거예요. 낮게 책자를 연결해서 책 한 권을 만든다. 또는 글 한 편에서 서론과 경륜론을 뭐 수미상관을 연결해가지고 뭐 유기적인 글을 만든다. 자, 모든 생명이 있는 글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L은 뭐냐? 리밋, 제한입니다. 제한. 그냥 마구적으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제한이 있어야 돼요. 12주 안에 끝내겠다. 하루에 한 페이지 쓰겠다. 제한이 있어야 돼요. 분량적 제한. 글 한 편은 한 페이지로 끝낸다.
책 한 권은 12페이지로 끝낸다. A4. 제한이 있어야 돼요. 형식적 제한, 제목이 있고 7개 단락으로 끝낸다. 이런 제약이 있어야 글쓰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자, 세포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약이 없이 성장하는 세포가 있어요.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제약 없이 무작정 증식되는 세포. 이게 뭡니까? 암세포예요, 암세포. 자,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 제한, 분량적 제한, 형식 제약이 없이 지 마음대로 막 쓰는 거 있잖아요. 막 한도 끝도 없이. 어떤 글이에요? 암세포 같은 글. 예, 아주 치명적입니다. 다 싫어요, 다 싫어요.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는 이제 여러 권 책을 내고 또 많은 분들의 북코칭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긴 했는데, 돈으로 연결되는 조립식 책 쓰기, 돈 벌고, 독자 모으고, 책을 쓰는 7가지 단계를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딱딱한 전문 지식을 네. 재미있게 쓰는 요령이 있는지. 있죠. 그 책의 재미, 글의 재미는요, 메시지 있는 게 아니에요. 예화에 있습니다. 그 모든 책과 글의 재미는요, 절대 메시지에 있는 게 아니라 예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어차피 좀 딱딱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루했나요? 다양한 예화가 들어가고 제 제스처가 들어가고 액션이 들어가니까 재미있죠. 야, 메시지는 딱딱해도 돼요. 그 예화, 사례, 이야기가 재미있으면 얼마든지 재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예전에 강의할 때요, 학교 선생님 8년 했잖아요, 고등생에. 그때 막 EBS 지문 제일 미치겠는 거예요. 기술 지문 같은 거. 뭐 댐을 짓는 원리.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런 것도 적절한 사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사방댐에 대한 지문이 있어요. 사방댐, 기술 지문에. 근데 그게 아무리 보면 애들 다 잡니다. 저는 그거 보는 순간 저 대학 때가 생각났어요. 처음 술을 마셨는데, 와, 청소주 마시게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가다가 토하고 싶어. 밤 12시 넘었는데. 토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사람 앉았니? 다 난리 나는 거죠. 입을 다물고 국물만 뱉어서 국물만. 건더기 건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먹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사방댐의 원리예요. 자, 홍수가 나면 막 바위에 돌이 떠내려오잖아요. 나무가. 그걸 한번 건더기 걸리는 거야. 물만 내보내는 겁니다. 요게 댐의 원리. 자, 어때요? 가장 재미없는 기술 지문 요렇게 예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이런 전문 서적도 독자를 확장하는 방법. 전문 서적은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대중소를 쓸 거냐, 분명한 타깃을 노릴 거냐. 그래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내가 보기에 내 콘텐츠는 대중적으로는 힘들겠다 싶으면은 애초에 마음을 접고 정해진 타깃을 모아야 돼요. 어디에? 톡방이든 어디든 나 커뮤니티에.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강의된 모든 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마케팅 해버리면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저는 근데 1인 지식 창업으로 범위를 아주 줄인 거예요. 대신에 제 방에 모이는 900분은 굉장히 니즈가 있는 찐 고객들인 거죠. 900명 중에 150명 결제를 하니까 강의할 때마다 괜찮죠. 네.